달 만에 10kg을 감량하셨는데요. 핵심 원칙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와 내용 조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서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같은 열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슐린을 많이 자극하는 음식이냐 아니냐에 따라 체중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통한 혈당 사용입니다. 몸에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2달 만에 10kg을 감량하셨는데요. 그분이 지킨 핵심 원칙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와 내용 조절입니다. 탄수화물은 식사 마지막에 소량만 드시고 그 전에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부터 섭취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고 이는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은 혈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잦고 많아질수록 체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인슐린 분비를 줄이면 체내 저장 모드가 아니라 연소 모드로 전환되면서 이미 쌓인 지방이 더 잘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정도에 따라 체중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한국인의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은 약 2050칼로리로 2000년대 이후에 평균 칼로리는 2000칼로리보다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의 한국인의 평균 체중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비만율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예를 들어 남성은 평균 14kg, 여성은 평균 5kg가량 체중이 증가했는데도 칼로리는 줄어든 셈이죠. 이는 단순히 섭취 칼로리만으로는 체중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결국 같은 열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슐린을 많이 자극하는 음식이냐 아니냐에 따라 체중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해도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잘못 알고 있는 내용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단식 시간 외에 무엇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식이 아닌 시간대에 정제된 탄수화물, 과당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 액상 음료 같은 걸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크게 늘어나 체지방이 쉽게 쌓입니다. 그리고 만약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저는 과일까지도 이때 주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일 속 과당으로 인해 체중 증가에 가속 페달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알려드릴 내용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간헐적 단식에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점심, 저녁을 먹고 아침을 굶는 MTRF 방식과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굶는 ETRF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익숙하다 보니 MTRF 방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시곤 하는데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포함된 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칼로리와 식단을 섭취했음에도 ETRF 그룹이 MTRF 그룹에 비해 혈당 조절, 인슐린 민감도, 식욕 조절, 체중 감량 면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먹었느냐뿐 아니라 언제 먹었느냐도 대사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특히 ETRF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잘 맞습니다. 인간의 생체 시계는 아침에 인슐린 민감도가 높고 저녁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침과 오후 시간대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ETRF는 이런 리듬을 반영해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지방 축적보다는 연소 환경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열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면 체중 증가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있어 언제 먹느냐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 걷기를 통한 혈당 사용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셨는데요. 이 덕분에 혈당이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걷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대사 건강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걸 몸소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혈당 스파이크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큰 목표를 설정해두고 그에 대한 방편으로 식사 순서나 음식 종류 조절, 간헐적 단식, 그리고 식후 걷기라는 세 가지 전략을 잘 조합하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체중 감량과 혈당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미고비보다 올리브오일이 낫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진들이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12만 명 이상 성인을 무려 2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약 반 큰술, 7g 정도의 올리브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중이 적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의 주요 성분인 올레산이 에너지 소비를 높이고 식욕을 조절하는 작용을 통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이 연구는 올리브 오일이 건강한 지방으로서 체중 증가를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인슐린 분비를 덜 유발하게끔 돕는다는 데 강점이 있다는 것이지 단기간에 10kg을 감량시키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다이어트 치료제로 유명한 위고비와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고비는 식욕 조절 호르몬인 GLP-1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 식욕 자체를 감소시키고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기전으로 약물로 강제적으로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올리브 오일은 지방 중에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또 지방 자체는 혈당 거의 올리지 않기 때문에 식단에 적절히 활용하면 군것질이나 과식 충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습관이 쌓이면 체중 유지나 감량에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 올리브 오일 자체가 체중을 직접 줄인다기보다는 체중이 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혈당 스파이크에 의한 인슐린 과잉 분비가 지방축 쪽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지 위고비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제로 콜라가 더 낫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일반 콜라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지방 축적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로 콜라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해서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로 음료가 좋은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공 감미료는 단맛에 대한 뇌의 반응을 자극하면서 식욕을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제로 음료가 혀에 닿는 즉시 혀에서 뇌로 단 음식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뇌는 조만간 소장에 흡수될 높은 열량을 기대하고 다른 호르몬들을 그에 맞춰 분비시키려는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온 제로 음료는 열량이 없고 혈당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즉시 뇌에서는 물음표가 생기고 이상한데? 좀 더 먹어봐. 확인할 게 있어. 하면서 오히려 단맛에 대한 갈망을 높이게 되어 제로 음료를 통해 줄인 칼로리를 다른 음식을 통해 오히려 보상작용처럼 더 많이 섭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가 실제로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거나 혈당 조절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당장 설탕 섭취를 피하는 차선책으로 제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은 괜찮지만 건강을 장기적으로 고려한다면 물이나 무가당 차 또는 탄산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고요. 제로 음료는 설탕이 빠진 음료일 뿐 건강한 음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이어트 중에 추천하는 영양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혈당 조절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린 조합인데요. 혈당 조절이 곧 체중 조절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에너지 생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데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다이어트 기간 동안 비타민 B군은 신경계 안정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둘째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혈당과 인슐린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 운동 후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중 흔히 나타나는 근육경련이나 수면장애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식물성 성분으로 특히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 급증을 막아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혈당 스파이크 막는 것인데 바나바는 식후 혈당을 안정화하는 데 가장 유효한 영양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이어트 중에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조합이고요. 체중 감량뿐 아니라 건강한 대사와 에너지 유지, 혈당 조절까지 모두 고려한 조합이라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반대로 다이어트 중에 피해야 할 영양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량 카페인 보조제입니다. 일시적으로 식욕 억제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심박수 증가, 불면증, 위장장애, 불안 증세 같은 부작용 위험이 큽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더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오히려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디톡스 계열 제품입니다. 해독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 중 다수는 이뇨작용이나 설사작용을 유도하여 체중이 빠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는 수분 손실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전해질 불균형과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을 빼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따라서 다이어트 중에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기본 영양소 위주로 접근하고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자극적인 보조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 정보를 모두 따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정보가 넘쳐나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지방 식단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채식이 정답이라고 말하죠. 누군가는 아침을 굶으라 하고 또 누군가는 아침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흔하게 빠진 실수는 오늘은 이 방법, 내일은 저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계속 갈아타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하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단 한 가지 원칙만 정하고 그걸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는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 위주로 먹겠다, 혹은 식후에는 무조건 20분 이상 걷겠다, 이런 작고 단순한 원칙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을 스스로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똑같은 식단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효과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컨디션이 나빠진다면 그 방식은 내게 맞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는 절대 인내심만으로 이겨내는 일이 아닙니다.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지금 당장 체중이 줄지 않더라도 혈당이 안정되고 폭식이 줄고 기분이 나아졌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모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정한 한 가지 원칙부터 오늘 꼭 실천해 보세요. 칼로리보다 혈당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당뇨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현직 약사로서 가장 쉽고 검증된 방법으로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도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핵심 노하우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입니다.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4가지 방패를 혈당 블로킹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혈당 관리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영양제. 이 4가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이 책에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제가 당뇨 전 단계에서 약 없이 정상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그리고 3달 후 어떻게 변했는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도구들 역시 이 책에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혈당 펜타곤이라는 도구인데요. 이 혈당 펜타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시고 그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책에 다 담아놨습니다. 학자가 쓴 지루한 이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정시켜드리고 또 제 자신을 직접 건강하게 만든 방법들로 실전 지식의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정에 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오징어 약사 혈당 블로킹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